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오늘 CGN 마이너스 6점. 진짜 옛날 같았으면 이랬을 텐데, 하지만 네,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빠질 수도 있고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뭐 7%대면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그닥 센 조정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오늘 빠진 그 이유는 또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큰 폭의 하락에 오늘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였는데,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시장 모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CGN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종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6.52% 13,600원이 빠진 195만 5천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빠지더라도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래도 20만원대를 좀 지켜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까지 매수하신 분들이 5월 20일 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매수의 마지막 날이었죠.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거래량도 좀 많았던 편이고, 개인이 54,000주 매도, 기관이 또 11,000주가량 매도,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63,000주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금융투자가 또 소량 매수해줬고요. 보험, 투신, 사모펀드 할 것 없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그 바이오 섹터, 진단 키트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인 증시 상황도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면서 또 수출입도 굉장히 잘 나와서 이 분위기를 잘 이어가나 했습니다만, 코로나의 재확산 이 문제로 다시금 경기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 전 세계 증시도 좀 방향성을 좀 잃었다고나 할까요? 그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CGN 같은 경우도 오늘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 매수하면 1대1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큰 상승 10%에서 그 이상의 상승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줄로 아는데, 그동안의 높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오늘 그 차익 실현 물량에 또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 정말 견조하고 약한 조정으로 인해서 그럼 오늘쯤 또 크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 단타 물량들이 들어왔다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머물면서 이거 잘못 들어왔다, 이거 물리겠다 해가지고 또 다시 던지고 나간 물량이 꽤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한화로 한 247억 원의 그 공급 계약 그 소식이 오늘 공시로서 또 뉴스로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또 잠깐 하락을 좀 멈추고 상승으로 돌리나 했는데, 이 효과는 좀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매도 물량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스코틀랜드 정부가 진행한 코로나19 진단 시작 입찰로는요 가장 큰 규모라고 하고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변이 진단 제품 등 다른 진단 시약에 이 스코틀랜드 진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그 수출로 인해서 CGN의 그 PCR 장비가 다 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성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분산 진단 시약에 대한 수요가 또 늘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 마케팅 총괄 그 이호 사장님이요, 앞으로 이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계약으로 스코틀랜드를 포함해서 유럽뿐 아니라 추가적인 해외 시장 진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런
호재 뉴스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시젠의 미래는 밝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연일 신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에서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중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전파력도 너무너무 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제 3중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3중 변이 바이러스가 2중 변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좀 심각하게 또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무엇보다도 3중 변이 바이러스가 이 전염력이 더 강한 변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새로운 확산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존 바이러스의 뭐 변이,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또 아프리카 쪽하고 또 영국하고 계속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확산이 돼가고 있죠. 제가 분명히 예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어설픈 백신 때문에 되려 사람들이 면역력이 좀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중 변이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철저한 방역과 지금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이 계속해서 4중, 5중, 이 다중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여러분들도 뭐 기사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미국이 그 백신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느려지고 부족한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자국 우선 그 국민들이 일단 더 안전해야 되니까 백신을 풀지 않고 거의 뭐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좀 힘들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뭐 미국, 뭐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뭐 캐나다 일부 국가 빼놓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앞으로 엄청난 그 확진자와 그리고 엄청난 그 사망자 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사실상 이 백신 수급 지원과 부작용 이슈 등으로 정부에서는 그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뭐 거의 희박하다는 게 많은 그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그 겨울을 보낸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 국가들의 백신 수요가 커지면서 전 세계 백신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 도입 일정이 하나둘 지연이 되고 있고, 당초 뭐 2분기 도입이 계획됐던 뭐 모더나라든가 뭐 노바백스 백신 공급 일정이 일단 뭐 3, 4분기로 밀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뭐 내년 봄쯤 정부가 목표한 이 전 국민의 뭐 70% 예방 접종이 가능할 거라는 이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접종을 마무리하는 미국과 유럽 등 이 백신 개발국의 접종이 끝나야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뭐 외교적으로 풀려고 해도 뭐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부터 맞고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오르면 뭐 다른 나라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보니까 뭐 약간 그 혈전 문제가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뭐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빠르면 뭐 여름 좀 지나서 뭐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의 부족 사태, 그리고 코로나 뭐 이중 변이 바이러스에서 또 3중 변이 바이러스의 또 발견과 확산, 그러면서도 시젠에게는 오늘 기사에서 보셨듯이 계속된 그 시젠의 수출, 오늘 거래일까지 무증을 받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생각보다 뭐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내일의 주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 순간 내일 하루 또 그 다음 날의 주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 저 멀리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시즌의 주가는 네,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죠. 계속 꾸준한 우상향일 테니까 말이죠. 자, 오늘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뭐 주식수를 공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좌를 두 개 쓰고 있는데 하나는 미래에셋대우에서 82만 9,930원이 오늘 배당금이 하나 들어왔고요. 하나대투증권에 있는 시젠 배당금은 11만 9,290원 해서 두 개를 더하니까 배당금이 오늘 94만 9,220원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젠 12주를 또 매수해 줬습니다. 시젠은 앞으로 계속해서 분기 배당이 나오니까 배당금만큼은 제가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날 때마다 또 조금씩 추매를 조금씩은 더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 시젠의 몰빵은 절대 안 합니다. 뭐 삼성전자 장기 투자도 하고 있고 그 영상도 제가 가끔씩 올리고 있죠. 그리고 뭐 자동차주, 뭐 배터리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씩 또 소량을 시젠을 매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빠진 원인은 그동안 높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또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일도 장 초반에 오늘까지 보유했던 사람 이제 무상증자를 받으니까 내일 또 장 초반에 또 물건이 아니라 물량을 또 던지는 그런 주주분들도 분명히 평상시보다는 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만약 내일 빠지면 또 얼마만큼 또 버틸 수 있는지 또 빠진 만큼 또 오후장에 또 반등을 줄 수 있는지 그동안 매수를 하고 싶어도 가격대가 부담이 돼서 매수하지 못한 또 그런 신규 진입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계속된 이 호재와 또 분기 배당 이슈로 낮은 가격이니까 이제 슬슬 또 매수해 볼까 하는 세력이 또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매도하려는 물량과 또 신규 진입하는 물량, 자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까요? 자, 그 몇 주 동안 뭐 시즌에 또 가파른 상승세, 탄력 좋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했고 흐뭇해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내일부터는 권리락된 가격에 또 새로운 시즌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시즌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희망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멀리 보셔야 됩니다. 네, 하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새로운 뉴스 또 시즌의 뭐 수출입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